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필독도서 책 소개 영상이 되겠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 이 책은 진짜 거의 모든 연령대 여성분들이 필수로 봐야 하는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롭게 느끼는 바도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여성분들과 특히 나누고 싶었고, 조금 의식이 있으신 남성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여자친구분이든 아니면은 뭐 아직 여자친구 없지만 여친 생기면은 나라도 좀 알려주고 싶다, 또는 같이 한번 챙기면 좋을 것 같다 하신 남성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고 자기 여자친구나 또 예비 배우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챙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남자분이라면 굉장히 지성인이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지성적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매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이 책의 제목은 질 좋은 책이라는 책입니다. 질 좋은 책.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는 게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죠. 퀄리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버자이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분이 쓰신 우리 여자의 건강과 관련된 책이고요. 이 책을 되게 추천하는 이유가, 저도 30대 중반의 여자고, 하지만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도 여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이 여전히 너무 많다. 자, 여자인 자기 자신도 자신의 건강이나 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하물며 파트너인 남성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알고 신경을 써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럼 왜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30 넘고 20대 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까지는 이런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나 하면은, 좀 성교육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이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성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야 할 때다라고 이제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저도 이제 이 저자분이신 정수연님의 생각과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일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교육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교육의 범위가 좀 더 다채로워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임신, 성관계 임신에서 더 나아가서 성병의 영역까지 좀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는 정작 그게 내일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죠. 보통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성병이 내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대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성병의 경우에는 내가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한다 해도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 뿐이지 아예 그 병이 사라지지는 못하는 경우의 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HIV 같은 경우도 그렇죠. H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임 도구 콘돔 잘 쓰고 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이긴 한데, 요새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걸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HIV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B형 간염도 이제 성관계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고, 또 헤르페스 1, 2형, 1형 같은 경우는 입술에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형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죠. 이제 그렇고, 2형은 이제 그 성기에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관계로 인해서 전파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HPV 바이러스, 이 책에서는 이제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분께서 자기가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 2개를 갖고 있는 결과 검사지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이 여성 건강에 대한 책을 한번 이제 쓰기까지 이른 그런 사건이었죠. HPV 바이러스. 너무 광범위하죠. HPV는 아마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광범위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자궁 경부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자궁 경부암 백신 같은 것들도 청소년들한테 이제 맞춰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영역들이 많더라고요. 성병이든 어떤 뭐 질환이든 간에.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질 좋은 책, 이 책은 나는 여성분들한테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심지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출가시킨 이제 중년 여성분들께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 좋은 책. 저는 이 질 좋은 책에서 49페이지 내용이 제일 제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성병 같은 경우가 여자한테 더 크리티컬한 거 아시죠? 왜냐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기의 구조가 다릅니다. 일단은 여성은 안으로 되어 있고 남성 밖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되어 있고 살갗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점막이 아닌 살갗이기 때문에 건조하죠. 그래서 어떤 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하기 그렇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죠. 반면에 여성 생식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균들이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란 말이죠. 어둡고 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검사를 해도 남자한테는 발견이 안 될 수 있지만 여자한테는 이제 되게 높은 정확도로 검출이 되는 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임신 리스크도 여자만 지잖아요. 그렇죠? 성병 리스크도 뭐 성병은 남자도 걸리긴 하지만 문제는 성병에 더 취약한 게 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한테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한테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검사를 해도 남자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억울한 케이스도 있죠. 여자는 해서 나왔는데 남자는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내 탓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분들한테 이 질 좋은 책을 꼭 우리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49페이지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49페이지가 아니구나.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은 우리 단 한 번의 관계로도 우리 여성 생식기의 균형이 깨져서 균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지금 찾아볼게요. 41페이지네요. SCI 논문이라 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이런 아주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죠. 남자 성기 비유산균이 질 속 유산균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몰아낼 수 있다. 심지어 섹스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유산균이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었다. 자, 요 말은 즉슨 여기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남성 생식기에는 유익균이 없고 유해균만 있다. 근데 여성 생식기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공존한다라는 게 구절에 나와요. 이제 그런 거지.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요새 사람들이 유산균 타령했을 때도 솔직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봤던 게 유산균 챙겨 드시죠.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챙겨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내가 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유산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잊고 살았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여성 생식기에는 유산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유산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유해균이 유산균보다 수가 많아져 버리면은 이제 여성 생식기의 감기라고 불리우는 질염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질염이 걸리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뭐 면역력 저하도 있고 피로도 증가도 있고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개인의 그런 신체적 컨디션에 따른 그런 요인 말고도 아까 제가 이 책 41쪽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성관계 요인으로 인해서 여성의 이런 질 내의 환경의 균형이 깨져서 한마디로 질염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성관계만으로도 질염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특별히 이상할 게 없는데도 만성적 질환에 시달린다. 특히 질염에 시달린다. 이거는 뭐 아주 높은 확률로 다른 요소 때문이겠죠. 그쵸? 그래요. 그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앞으로 그런 거 성병 검사 이런 거를 서로 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보편화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 약사 유튜버 있었잖아요. 3년 전에 그 헤르페스 E형 고지 안 하고 피임 도구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여러 여성과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관계 가지면서 성병 옮겨 다닌 그 약사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 실형 나왔죠. 그거죠. 상해죄에 해당하죠. 상해죄.
왜냐면 이게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고지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상대방한테 옮기고 다녔단 말이지. 이게 이제 상해죄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소송당하고 그 래퍼 어셔는 실제로 1억 넘게 그 피해 여성한테 배상을 해줬었죠. 2012년도에 소송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전력이 여러 번이던데 소송 그 헤르페스 옮긴 걸로 소송 여러 번 당해가지고 지금 막 억대로 물어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이런 어쨌든 범죄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고지 없이 이렇게 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그렇게 건강에 해를 끼치는 병을 옮기고 다니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범죄 행위인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그런 상대방의 권익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던 건 아닐까 그동안 특히 성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제 개인 이슈가 없는데 계속 지렴이 안 낫는다 하면은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요인일 수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건 남자든 여자든 다 성병 검사 확실하게 하고 상대방한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 다 은폐하고 쉬쉬하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니까 요새 이런 병들이 창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런 병, 우리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뭐 HPV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런 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성 성병도 그렇고, 다양한 세균성 성병, 다양한 병들이 있죠. 뭐 이런 여러 병들을 안 걸리려면 사실상 이제 확률을 줄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줄어든 방법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성관계를 아예 안 하는 것 또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장기적으로 이제 고정된 파트너를 갖는 거지. 근데 그게 좀 약간 틀딱 같은 얘기지만 구시대적이고 요즘 같은 2023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가장 우리 여성 건강, 뭐 이거는 여성 건강뿐만이 아니지 남성한테도 마찬가지죠. 남성이 뭐 별로 성병 있어도 티 안 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결국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로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관계를 갖든가 해야지 계속 이렇게 방만한 관계를 가졌다가는 이제 자기 몸은 물론이요 남한테까지 해를 끼치겠죠. 좀 표본이 지극히 한정되긴 한데요. 성매매 여성을 이제 조사한 결과 성병 보유 확률이 이제 성병 보유자의 퍼센티지가 86%가 넘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심각성, 경각심을 가지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성매매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여자를 상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내 매수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미래의 내 뭐 부인, 여자친구 또는 내 자신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근데 거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지성인이라는 거겠죠. 그쵸? 그 뇌가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 뇌가 이제 거기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쵸?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되게 고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냥 가장 전통적인 가치가 좋은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막 하고 다니고 막 정말 출처 파악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뭐 어떤 병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우리 인생에 뭔 도움이 되겠어, 안 그래? 그래서 참 이 성은 참 즐길 수 있는 거고 되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거지만 이 성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책의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요 자궁 비롯한 여성 생식기가 굉장히 이제 센서티브 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분들한테 이 책, 질 좋은 책, 이 책을 굉장히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는 필독서라고 봐. 그러니까 필독서라고 보기 때문에 참 이 책 보고 우리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또 이 책의 저자분이신 정수연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제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 2개 나왔을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뭐 백신도 맞고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분도 같이 검사 받고 해서 이제 두 커플이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뭐 성병 검사지 갖고 와라는 게 나를 의심한다라기보다는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이제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랑에는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 뭐 다 나을 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하면서 이제 잠수 타버리고 그런 인간들 있잖아. 아마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여성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살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앉아주니까 막 이렇게 막 목니부리다가 잠수 타고 뭐 그런 썸남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한테 이제 경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경험하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성의 몸에 대한 그런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성적인 남자랑만 사귀어야 된다고 봐, 나는. 근데 그 정도 지성이 안 되는 인간들이 태반이죠. 그쵸?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그래서 저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실 정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꽤나 지성인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성인인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지성적인 남자는 상대해 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지성적인 사람, 여자 몸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 지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여기저기 병 옮기고 다니는 사람, 자기 성병 있는 거 고지하지 않고 쉬쉬하는 사람, 이런 인간은 상대해주면 안 되지. 이런 인간은 남자친구 될 가치도 없고 내 아이의 아버지는 더더욱 되어서는 안 되며, 그냥 잠시 짧은 시간도 상대해줄 만한 가치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영상이 좀 우리 여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책 내용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책이 이제 안 두꺼워. 280쪽 맞나? 80쪽인데 작아. 그리고 글씨가 커요. 그래서 금방, 저도 이거 한 3시간도 안 돼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금방 읽으실 수 있고,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